있는데 화성학이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특례시와 화성학의 문화 리듬, 그다음에 멜로디, 화성의 화성, 화성학의 화성 이렇게 해서 소위 음악의 3요소라고 하는 리듬, 멜로디, 그 화성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화성은 이제 하모니라고 하는 거죠. 그 하모나이제이션을 우리가 다 만들어가자, 화성학을 그런 의도로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문화 리듬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화성문화원의 멜로디가 있다라고 하면 화성학연구소의 연주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원은 문화 정책 실천을 하는 곳이고 화성학연구소는 어떤 그 아이디어, 철학 또는 뭔가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약간은 어떤 그런 연구 기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주를 조금 이제 화성에 맞도록 좀 개발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제로 그 안에 화성학 연구소의 목적과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성학 연구소의 사업과 실천에 이제 이게 사업과 실천이라고 하지만 이제 문화원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 나가겠죠. 그리고 끝으로 화성 시민과 함께하는 화성학의 화성을 위하여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문화 리듬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누군가는 더 아까 정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단기 전략, 중기 전략, 장기 전략과 같은 것을 우리가 모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중기, 장기 계획에 따른 강약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의 어떤 리듬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어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소위 우리 인류학에서 말하는 춤추는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춤추는 문화라고 하는 게 상위에서 하위로 그냥 이렇게 업다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바텀업도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춤추는 것, 그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예를 들면 중진국 못 사는 나라, 제3세계로 문화가 일방적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예를 들면 제3세계의 어떤 문화도 선진국에 가서 또 활용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현대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화 얽힘, 인탱글먼트라고 해서 요즘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 얽힘의 관계. 그래서 작은 지역사회에서 문화를 핸들링 하기가 어려운 지점에 와 있다. 지금 현재 춘편 문화.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문제.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AI가 발달하고 있고 주권 AI를 찾자, 문화 주권을 찾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이렇게 화성 내부에서 으쌰으쌰 해갖고 잘 해놓으면 그 외부에서의 충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게 또 금방 또 변화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어떤 요소들과 내부적인 어떤 얽힌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향에서 단기, 중기, 장기 전략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화성문화원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시대에 AI 기술력을 활용을 다 하고 있지만 이런 시대에 문화주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AI 시대에 지역의 문화주권은 어떻게 해가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화성학연구소가요. 그래서 그 문화적 공공성 실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화성학연구소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주권, 주권 AI 시대를 얘기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문화원의 멜로디와 화성학연구소의 변주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거쳤습니다. 제1차 운영 연구위원 회의와 제2차 연구위원 회의 3차 이렇게 거쳤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원도 우리나라 여러 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비슷한 고민과 발전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화성에 관련해서 화성학 연구의 어떤 그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좀 생각했는데요. 이게 19페이지하고 20쪽에 보면 아마 2030년까지 이렇게 조금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화성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 화성학 연구소에, 그다음에 화성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화성학 학술지를 발간하며 문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고 화성학 세미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화성학 총서를 발간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다른 문화원도 하고 있는 걸 화성학 연구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학 연구소가 작은 조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성 문화원과 학문적으로 지역 문화에 맞추고 화성 특례시의 지역학을 위한 노력을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하자는 게 이제 화성학 연구소의 기본 골자고 출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아마 조금 생각을 해서 좀 제시하고자 하고 화성학 연구소의 사업과 실천을 이런 방향에서 했으면 하는 것들을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이 5가지 이외에도 더 많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화성학 연구소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성학 연구소가 연구위원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각 분야의 각 관계자들의 현재 지금 뭐 관건이 되고 문제가 되고 또는 이런저런 것들이 이렇게 제안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화성문화원에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철학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화성문화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담장과 지도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연구자들이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뭐 이렇게 박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보통 벽돌 한 장 쌓는다라고 합니다. 벽돌 한 장. 그러니까 벽돌 한 장 얹는다라고. 담장을 예쁜 꽃담장을 만들기 위한 담장에 벽돌 한 장 넣는 것. 이것을 어떻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도를 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그 바위를 그리는데 그 바위를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의 모양과 지도의 어떤 형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실천을 옮기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때 항상 이렇게 화성학 연구소는 이런 철학적인 것, 그다음에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문화원장하고 문화원 직원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화성 문화원을 짓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가장 우선시 되는가? 그러면 화성 문화를 위해서 화성 문화원만 지어놓으면 되냐? 이렇게 또 누군가가 반발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중기 문제구나. 중장기에서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돈도 돈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문화는 안 할 건가 했을 때 어쩌면 급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담장과 지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비문자 자료연구센터를 2번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일본 가나가와 대학의 요코하마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잖아요. 가나가와 대학의 일본 상민문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민, 일상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일상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조어입니다. 일본의 상민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조민켄 큐슈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문자 자료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 어떤 1900년대, 1910년대 한국에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은 교육에 그렇게 열정을 쏟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문자 기록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문자로 된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자 기록,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라든가 그릇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라든가 이게 문자로 주로 이루어지지 않은 비문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문자 중심의 어떤 자료연구센터를 아카이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요즘 말로 하면 무형유산 연구센터라고는 하지만은 이 무형에서 들어가 있으면 춤과 노래, 음악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비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걸 포함해서 그 문자가 중심이 아닌 글자가 조금 들어가 있지만 뭐 그릇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톡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 용구들을 글자가 없지만 늘 쓰고 있는 물질 생활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문자 자료연구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 그래서 이게 화성학연구소에서도 제가 좀 관심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근데 뭘 아카이브 시킬 것인가? 이것 생각하면 야, 그럼 뭐가 해야지?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때 이런 좀 포괄적으로 비문자 연구센터라고 자료연구센터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우선적으로 사라져가고 또는 지금 현재 그가 기억되기 위한 어떤 요거는 2000년대, 요거는 1990년대를 상징하고 의미화하는 어떤 물건이야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자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정 및 도시적 문화유산 사업을 통한 화성특례시 알리기라고 했는데요. 뭐 말이 좀 깁니다만은 국가지정과 사실 도시적 문화유산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까 화성시 특례시의 그 전통 팀장인가요? 이제 문화팀장님께서 오셔서 96개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화성이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시군 단위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엄청나게 큰 이 화성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화유산으로는 사실 적은 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 내가 써놓은 걸 이제 한번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민속 명승이라든가 무형문화재는 문화유산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그쪽 연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성학연구소에서는 좀 골고루 이런 연구 다양한 인력들을 관계를 가졌기, 화성학을 많이 이렇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가지고 화성문화원에 좀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지정 신청서 보고서를 작성해갖고 그걸 시청하고 해갖고 도청이나 아니면 뭐 문화유산청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돈과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뭐 문화재, 문화유산 보물 국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국보나 보물을 지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제도 그런 국보라고 하는 것을 1897년에 이제 일본이 처음으로 그 국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이제 문화재보호법으로 나중에 가서 중요무형문화재도 만들고 문화재보호법으로 갔지만, 그런 식으로 순서를 세우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걸 지금 지정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정해야지 뭔가 관광도 되고 문화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화성에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작업을 하자 이런 거죠. 문화원을 통해서 화성학연구소에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누가 써라 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 많이 안 듭니다. 그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걸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2천만 원이 큰 돈이죠. 안 되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시정 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좀 큰 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좀 하자 이런 거고, 또 그 지역의 박물관과 연결된 화성학연구소라고 하는데 저번에 팀장님인가요? 아니 국장님인가 과장님인가 오셔서 뭐 화성학연구소가 국립고궁박물관이 이쪽 수장고가 이쪽으로 화성으로 오게 됐대요.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화성시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어요. 잘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이 화성의 수장고를 가지고 있고 제2의 수장고를 여는 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화성에
그 화성의 아름답고 명성 이런 거 말고 화성의 문화유산들이 그 그림이나 도자기나 뭐 이렇게 가문의 그 저기 초상화나 이런 것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왜 전시를 못하고 고궁박물관은 왜 전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은 북복급과 고물급만 전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지방에 어떤 알리고 싶은 것들 그 중앙에 가서 국립중앙박물관도 할 수 있고 고궁박물관도 특별 전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화성 안에서도 박물관이 이동하는 박물관 순회 전시를 통해서 할 때 그 어떤 필요성이 이제 제기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 박물관들과 연계된 화성학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독립, 사립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하는 작업들을 화성학 연구소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 박물관도 아까 여기 이제 뭐 그 독립기념관장님도 계시지만은 그 보통 학예사 뭐 관장님 있고 학예사 몇 분밖에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힘을 모아서 브레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연계를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박물관들끼리 연결을 해서 사업들이 계속 연결돼서 이 문화원도 살고 문화 화성학 연구소가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일본 그 상민문화연구소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잡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저기입니다. 여기 아까 여기 지금 제목도 그러는데 말씀 조금만 하면 지금이 화성학 총서 제8간 6집까지 나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6회 학술대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화성학 총서를 내는 걸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성학 연구소장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화성학 총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게 이제 민구 먼슬이라고 해서 이 민구 자료집, 그러니까 자료학센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자기가 혹이 만들고 있는 그 예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글을 원고지 20쪽 정도를 이렇게 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자료학 한 30, 40쪽을 자료학센터라고 해서 저런 것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자료학센터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서 그 사람들 누구나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러한 귀한 것들이 있는데 하고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발언을 내는 그 신문 지면 그래서 문화를 키우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화성이 정조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다음에 장자의 화인 축성에서 비롯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화성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의 의미를 되살리면 백성은 왕실의 안녕을, 임금은 백성의 번영을 기원하듯이 화성학 연구소는 화성 시민의 문화적 생활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think about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천적으로 생각하는 함께 think with를 생각해보는 그런 화성학 연구센터가 되도록 화성학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